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빠져주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양시장에서 개인이 사들여주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만약 이 기회가 저가 매수를 잘 하신 거라면 성적이 괜찮겠지만 만약에 타이밍이 어긋났다면 앞으로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배트맨 2부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를 책임져 주시는 저희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멋쟁이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끝난 뒤에 방송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지금 같이 열어두고 있는데요. 함께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시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어제 강의 팁 시간에 한진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일본이 오늘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한진칼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많이 떨어져서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한진칼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 좀 구해볼게요. 네, 말씀하셨던 샘플러스 박현욱 먼저 말씀을 할게요. 거기 들어오시면 4월 달에 미국 암학회 네. 뭐 이런 참석하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주고요. 데일리 관련된 중요한 시황 그리고 전일 특징주 전략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니까 오셔가지고 편하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네. 말씀하셨던 한진칼을 어제 얘기를 했었죠. 대한항공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이기도 하고요. 지분을 약 30% 정도 갖고 있는데 오늘 일본이 자충수를 든 게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14일 정도, 그렇죠?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고, 그렇죠? 알아서 자율적인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 뉴스로 일본이 더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 증시가 오늘. 그렇죠.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중국과 한국을 14일 동안 자가격리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다 캔슬했다고 하고요. 여행 가시는 분들 지금 여행주 항공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중국도 비슷한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항공주, 여행주 굉장히 이미 타격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다운을 될 수 있고 어제 제가 사실은 한진칼을 말씀드린 거는 한진칼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 지금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고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없지만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지금 대한항공이나 델타항공이나 여러 가지 같은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주고받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개인들은 직접 경영진과 협상해가지고 뭔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PBR이 3.7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PBR이 1.0배 미만이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인분들이 사셔도 좋다라고 강력 매수를 드렸을 텐데 어제는 이 종목은
M&A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30% 매출의 가장 큰 이익에 가장 큰 이익 기여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조차도 실질적인 항공기, 물론 항공업계가 항공기를 전부 이제 장기 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900%, 1000%대에 육박하는 실질적인 부채 비율 때문에 개인분들은 수익이 나셨으면 적극적으로 청산을 해라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네. 어떤 분이 샌프란스 저희 박현욱 제 창에 들어와서 뭐 다행히 잘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코로나19이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 한국,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증가세가 줄어들거나 혹은 확진자가 완치된 사람이 더 사망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추세로 빠르게 반전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항공주 혹은 여행주에 대한 접근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겠다.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이 급락을 했고 일본이 자충수를 뒀고 지금 유럽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더 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제 잠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약간 살짝 지나간 거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FOMC 정기 미팅은 18일이에요. 3월 17일, 18일. 우리나라는 18일인데 이게 지금 긴급으로 50bp를 낮췄단 말이에요. 모든 시장이 다시 18일 날 금리를 또 낮출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가 더 낮아지네. 그러면 뭘 기대를 하느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CME에서 보여주는 확률은 100% 확률로 정기 정례 3월 18일 날 25bp, 최소 0.2bp, 25bp는 내린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50bp를 또 내려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리다가 설명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자르고 넘어갔는데 잠깐 제가 보고 있는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는 ETF가 없어서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미국 쪽을 역시 설명을 예를 들어볼게요. 위쪽에 보이는 차트가 뭐냐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밑에 게 뭐냐면 20년 미국 국채 ETF예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아래 게 국채 ETF 가격이거든요. 국채 금리를 더 내린다고 예상이 되면 국채 가격도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안전한 자산인데도 가격까지 올라가요. 그럼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이 폭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했던 게 미국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죠. 짧은 만기보다는 20년 만기가 긴 국채 가격 급등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강의 팁 시간에 한진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더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 주셨고 또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국 증시가 미국 내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공포 심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에서는요, 지금 일가족 4명이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53건의 사례가 발표가 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유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공포가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호재가 나와서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소식들이 보도가 되면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이 시장에서 매도폭을 확대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오늘 2.16% 떨어져서 204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지금 개인이 계속해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IT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화학이나 금융업종에서 매도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1.15%가 빠졌죠. 642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수급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째 계속해서 동반 매도를 이어나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이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 유입에 나섰으나 이 지수 힘 받쳐주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현물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지금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표가 될 때마다 지수가 더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감염자 증가율, 이 수치를 좀 확인을 하셔라 이런 조언들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코로나 테마주가 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진단키트 시약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검사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또 대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제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그 시약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테마 진단 키트 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시제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 30여 개 국가로부터 이 진단 키트 시약의 주문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지역 그리고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SOS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가 팬데믹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진단키트 제조 업체들이 일시적인 수요가 아닌 장기적인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즌이 상한가에 도달해서 종가 48,3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외에도 다른 업체 수젠텍 그리고 랩지노믹스 역시 줄줄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 제한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일 감정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일단 일본의 불매운동 수혜주, 이른바 애국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해준 모습인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인에 대해 일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고 또 일본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이기까지 하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신성통상은 의류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이렇게 애국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5% 올라서 종가 1,3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른 종목인 모나미 그리고 남영비비안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오늘 또 5G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급등을 해줬죠. 정보와 통신 3사가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정된 금액에서 50%나 증가한 4조 원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하철, 대규모 점포, 대학교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G 설비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5G 대표주인 KMW 그리고 HFR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RFHIC가 5%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33,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번 주 나름대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막혔고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낙폭 과대주 그리고 코로나 테마주 위주로 흘러가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미니 슈퍼 화요일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 정책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다음 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 또 이번 주 고민 상담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원님 덕분에 이 말씀을 해주셔서 물려있던 종목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채널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지금 바로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요.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또 장 중에 이제 보면 좋을 이슈들까지 올려주시니까 들어오셔서 이 점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문자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첫 번째 문자로요. RFHIC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꼽혔던 종목을 가지고 계시대요. 32,600원에 공략을 하셨고 30% 담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들어가신 건지 참 여쭤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익이 나고 계세요.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RFHIC는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KMW나 OE솔루션과 같이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유명한 종목입니다. 네. 지금 사시고 나셔서 수익이 나셨고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잘 사셨다 말씀드리고 수익 나셔서 나름 내공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주도 업종이 다시 시장이 회복하고 나면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RFHIC는 전력 증폭기 우리나라의 독점일 뿐만이 아니고 중국 글로벌 매출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5G 화웨이 이슈 때문에 화웨이 쪽에 매출이 조금 막힌다는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일본도 지금 5G를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중에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있는 3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월봉으로 보고 있지만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그 출렁이는 낮은 조정받는 국면에 잘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32,000원에 사셨는데 4만 원대 이상부터 30% 이상대부터 점진적인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리고 주도주, 주도업종은 저는 손절은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PBR이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29배 정도고요. PER이 29배고요. PBR이 4배 정도예요. 그래서 나름 KMW가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나름 영업이익도 잘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단가 낮추기 전략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만약에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잘 안겨줄 종목이니까 위원님께서 한 번에 이제 수익 났다고 파시지 마시고 좀 끌고 가 주십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한번 문자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스 바이오메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5,600원에 20% 담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25,6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어떤 건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한스 바이오메드 제가 뭐 차트는 잘 볼 줄 모르지만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좀 빠져나와 볼까요, 위원님? 네, 이게 지금 사신 게 25,600원이시면 지금 4,000원 정도 대략 손실이 나신 거죠, 그렇죠? 네,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지금 일봉을 보면 무시무시하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종목이 코로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엄청난 그 독자만의 기술이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한스 바이오메드가 시총이 2,100억 정도고 PBR이 3배 정도예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이 PER은 52배. OTC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서 현금흐름이 탄탄한 종목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담고 있으면 조금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는 원금 되면 최대한 빨리 나오는 전략을 하시고 내려갈 때마다 비중 늘리지 마시고 단가 낮추기 전략으로 최대한 원금에서 좀 빠져나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추가 매입은 하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되도록이면 다른 종목에 좀 수익을 나시도록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위원님께서 종목 나쁘다는 이야기 별로 안 하시고, 맞아요. 네, 웬만하면 좀 끌고 가시면서 맞아요. 이제 좀 주면 탄력적으로 좀 빠져나오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원금에서 좀 나오자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꼭 새겨 들으시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위원님께서 여쭤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도 해주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저께 대성일택이 상한가를 쳤길래 네, 오늘 1,070원에 샀는데 1,070원에 얼마나 담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20%만 샀는데 네. 이게 막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800원 어쨌든 네네. 그래갖고 30%를 더 사갖고 1,020원이 됐어요. 아, 1,020원에 그러면 50%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아, 막 무서우셔서 막 그랬구나. 예, 그러고서 막판에 막 빠지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서 끝났어요. 아우,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성혈택 예전에 또 해보셨어요? 아유, 처음 수소차 뭐라고 하면서 네, 상한가 그렇죠. 쳤길래 이제 가격도 싸고 그래갖고 했는데 세상에 800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지금 단타를 좋아하세요? 좀 묻어 가서 좀 가져가시는 걸 좋아하세요? 단타로 좋아해서 물타기식으로 50%나 잡았는데 큰일 났어요. 네. 첫 번째는 단타보다는 좀 장타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단타로 수익 많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루에 한 10번 벌고 그러면 일주일 그러면 다 떼부자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타가 벌 때는 많이 버는데 네.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요. 인간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맞아요. 되도록이면 단타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하루 이틀 주식하다가 끝나실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소차를 잡으셨으면 테마를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똑같은 자동차하고 똑같은 테마라고 하면 2차 전지 조금 가고 싶어요. 이제 이게 보니까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인데 대성일택이 예를 들어서 LG화학, 삼성 SDI가 너무 크다 종목이 그러면 그 밑에 에코프로 BM 아니면 포스코 캠텍 음극재, 양극재 각각 1등이에요,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 그 다음 밸류체인, 그 다음 밑에까지 와도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소차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는 테슬라가 끌고 가고 있어요. 모든 자동차들이 미국의 넘버원, GM까지도 전기차로 가겠다고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 관하에 근데 수소차는 아직 몰라요. 어느 수소차가 될지 수소차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타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종목, 대장주 쪽에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대성얼텍은 단타를 좀 잘 하시니까 지금 11,020원에 사셨고 970원이에요. 목표 수익률 10%로 잡으셔서 빨리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비중 실지 마시고 내려가면은 버티시고 올라가면 좀 비중 줄이시고 내려가면 파신 거 다시 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걸 아는데 얘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다 내려가는 상태인데 개별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14일 자가격리를 요청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 혹은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 수소차가 코로나 관련된 혹은 여행이 대일본 관련된 반일본 감정 수혜주인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수소차 대생활택이 굉장히 좋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하시고 최대한 5% 10% 먹으면 좀 나오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가를 낮추라고요? 더 물타기로 내려가라고요? 아니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있는 수량을 올라갈 때 조금 팔고 내려갈 때 동일 수량만 사주면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비중은 늘어나지 않고.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성혈택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가를 조금 낮춰서 나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쪽 방법으로 써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기아. 기아차.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0원에 41,000원에 43,000원에 30%. 43,000원에 30% 정도요? 네, 언제 공략하셨어요, 이거? 좀 됐어요. 들고 계신 지 오래되셨고.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게 좀 되신 게 이게 몇 개월 전이세요? 아니면 몇 년 전이세요? 사신 게? 예, 작년 여름쯤, 작년 여름. 네. 가을, 아이, 그러면 마음고생 조금 하셨네, 그렇죠? 43,000원이시면 수익은 몇 프로 못 보시고 지금 43,000원이면 거의 10,000원 정도, 그렇죠? 네, 한 20% 손실이 나셨는데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다행이신데 가장 그 매력적인 포인트를 뭘로 보셨어요? 그냥 방송국이 좋다 했을 거예요. 네. 뭐 기아차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그렇죠. 차도 좋잖아요, 그렇죠. 뭐 기아차를 사야 될 이유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PBR이 0.53이에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기아차를 청산해서 다 팔아먹어도 그렇죠. 2배는 남을 거예요. 밸류션상으로는 저평가 종목이에요. 작년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는 12년만 기다리면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PER로 봐도 12.4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자동차 2차 전지 쪽이 주도 업종이지 전통적인 자동차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의 핵심 밸류체인 쪽을 사는 거지 우리가 2차 전지를 완성하는 전기차, 자동차 완성차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가 더 사지 마시고요. 네, 원금 되면 좀 나오시는 전략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쪽을 사고 싶으시면 삼성 SDI 핵심 부품주예요.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분사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정유하고 2차 전지를 나눈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LG화학이 분사된 2차 전지 관련된 대형주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기아차는 추가는 사지 마시고 혹시 내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할 매도하셔서 수량은 똑같으신데 단가를 낮추는 걸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기아차보다는 2차 전지의 핵심주로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매도가 언제쯤 나와야 되는지? 지금은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쏟아 나오는 이 판국에 기아차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야 될 이유는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43,000원이에요. 지금 거의 20% 손실이 나신 상태인데 사고 팔고 동일한 수량을 오를 때 좀 팔아서 동일한 수량을 내려갈 때 사시게 하시는 그런 그 약간의 테크닉이 없다
하시면 그냥 갖고 가셔야죠. 그렇죠? 더 사시는 마시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저는 기아차가 그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2개로 분사를 했어요. 2차 전지만 분할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혹은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매출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과 완성체 업체인 기아차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쪽을 좋아하시고 이왕 쪽 성장성을 보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좀 하시고 싶고 더 사지 마시고 내려가면 올라갈 때 좀 팔았던 수량만 다시 사는 전략으로 좀 끌고 가셔서 단가를 낮추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하셨어요? 예, PNT예요. PNT. 위원님이 예. 방금 전에 2차 전지 관련된 거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종목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기준은요? 1,400원 10%예요. 1,400원에 10%면 언제쯤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한 며칠 전에요. 2월 초? 아니지요. 얼마 전, 바로 얼마 전이요? 3월 들어서? 3월 초. 예. 알겠습니다. PNT 예. 2차 전지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전망 좋다고 말씀들은 해주시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조금 전망이랑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목표가랑?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수익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주식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비중이 10%시고 1,400원에 잡으셨고. 예. 그렇죠. 예. 지금 약간은 제가 이제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차트를 일봉으로 봤을 때 흔들릴 때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제가 PNT는 아마 커버를 좀 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밸류체인의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가 나스닥 100 종목 중에 상승률 1위예요. 최근 1년.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도 지금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만 제일 벤더로 인정을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LG화학, 그다음에 중국의 CATL, CATL이라고 하는 회사를 동시에 지금 공식적인 벤더로 테슬라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쪽에서 2차 전지 주식들이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PNT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음극재, 양극재 제조를 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OLED 관련된 기계도 제조 장비도 공급을 하지만 동박뿐만이 아니고 동박,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쪽으로 완성체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 SDI하고 그 에코프로 BM하고 거의 800~900억짜리 또 투자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시설 새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극재, 양극재를 만드는 기계를 공급하는 PNT는 저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중도 작게 사셨고요. 저는 주도 업종의 주도주가 다시 시장이 돌아선다고 하면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이런 종목은 시장이 완전히 꺾여서 가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셔야 된다. 이런 거는 목표가를 100% 정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뭐 한 10% 정도 혹시 더 내려가면 또 10% 더 사고 또 10% 내려가면 또 10% 더 사고 그 정도로 좀 많이 실어도 되는 소형주지만 PNT가 시총이 한 5천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내려가면 담고 올라가면 수익은 뭐 한 20~30% 이상 나면 조금씩 그때부터 차익 실현해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자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많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비중은 좀 높여도 된다는 거지요. 내려가면 높이시라. 올라가면 예. 따라서 높이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단가가 예. 올라가기 때문에 예. 조금만 예. 조정을 받아도 멘탈이 예. 밀리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칭찬을 드린 게 비중 작게 조금 사신 거는 굉장히 예. 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종목을 예, PNT만 보지 마시고 예. PNT는 초창기에 이제 피크가 되면 더 이상 기계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예. 이제 소재 부품 쪽이 강할 거기 때문에 예. 다른 쪽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되 PNT는 저는 잘 잡으셨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워낙에 잘하시는 우리 애청자님이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지만 이제 PNT 좋은 종목 들고 계신 만큼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빠르게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부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505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뭐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좀 순매수를 해준 종목으로 뜨더라고요. 대우 부품 만약에 들고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네, 대우 부품은 콘덴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2,505원에 사신 거죠, 그렇죠? 네, 2,505원. 400원이면 지금 손실이 벌써 뭐 한 550원, 네, 10% 정도 맞나요, 그렇죠? 2,500원에서 2,400원이니까 100원, 네, 그렇죠. 5% 대략 100원 정도 나셨는데, 자 이게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말씀드리지만 콘덴사 쪽이 그렇게 마진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면 PER이 103이에요. 작년에 이익이 나긴 했지만 작년 이익 대비해서 103년이 지나야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물론 자 PBR을 볼까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익이 많아서 PBR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3.0배 정도예요. 그래서 시총이 1,100억 정도의 좀 작은 종목이고 이왕 자동차 부품을 하고 싶으시면 콘덴샤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이거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는 분기 보고서조차 금감원조차도 보고서의 투자 금액을 뭐 기밀 사항으로 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쪽이 그 수요가 많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고 매출이 커질 걸로 보이는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좀 나오셔서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 좀 짧게 잡으시고 이미 한 5% 손실이 나셨는데 이런 종목은 저는 내려간다고 더 물타기 비중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5%에서 10% 정도 수익 나시면 적극적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우 부품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요. 지금 2차 전지가 강세기 때문에 5%에서 10% 짧게 단기로 들어가셨다가 2차 전지 쪽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쪽 종목에서 또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2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서는 나오실 때마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또 유명한 분입니다. 어제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은 제가 오고 있는데 이게 인터플렉스인지 인텍플렉스인지 종목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뭐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혹시 이름을 잘못 쓴 거 아닌지 확인 전화가 와서 제가 인텍플렉스다. 똑같대. 플렉스는 똑같대요, 뒤쪽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이제 우리 도앵크가 숲을 보시라, 나무를 보지 마 이런 조언까지 딱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숲을 봐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만 쳐다보지 말고 제가 항상 미국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고 다른 나라들이 내리고 우리나라가 내리고 그렇죠? 미국이 갑자기 정기 컨퍼런스 FOMC도 아닌데 갑자기 금리를 왜 내렸을까? 미국의 중앙은행조차도 실물 경제로의 전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출과 수입, 개인들의 소비가 감소하면 GDP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 혹은 정부가 금리를 내려서라도 투자를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추세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제가 미국의 주도 업종이 뭐고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어떻게 그쪽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를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에도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흐름의 변화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는 뭘 벤치마크로, 뭘 기치로 내세워서 그 글로벌 탑5에 들었냐 하면, 우리는 액티브를 하지 않고요, 시가총액이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으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을 시가총액으로 나래비를 세워서 순서를 세워서 시총 순위대로 주식을 사는 거를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거를 ETF라는 걸 들고 와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제 투자 문화를 바꾼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지금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미국에서의 액티브 펀드예요. 우리나라 또한 액티브 펀드 하는, 우리나라는 사모펀드로 조금 지금까지 투자 자문사 혹은 사모 전문 투자 운용사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펀드를 대체하면서 자금을 좀 늘리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거보다도 액티브 운용, 지수를 초과하려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혹은 투자 자산 운용사 혹은 투자 전문 운용사들이 하는 순유입은, 펀드는 이미 거의 한 10년 동안 이미 자꾸 빠지고 있어요. 대신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혹은 어떤 특정한 섹터 혹은 특정한 국가에 들어가는 ETF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ETF라는 거에 대해서 왜 ETF가 매력적인가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차트인데요. 이 두 개가 보이시면 1994년부터 2017년이니까 뭐 굉장히 한 3, 40년 정도 되는 건데, 빨간 거는 그냥 S&P 500 지수예요. 빨간 거 밑에 거는. 근데 위에 거는 뭐냐? 시간이 거의 몇 년이에요? 한 30년 동안 420%를 난 S&P 지수 대비해서 거의 700%, 거의 더블이 난 똑같은 지수인데 왜 이렇게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지? 거의 한 30년 동안. 네, 이거는 S&P 500 지수에서 기업이 주는 배당을 더한 수익률이 위쪽에 이제 SPY거든요. SPY는 배당 수익률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30년 동안 똑같은 지수인데도 거의 더블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장기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년 갖고 계셨어요. 삼성전자가 1년에 약 2% 정도의 세전 배당을 하는데 10년 갖고 계시면 20% 수익이 난 거예요. 항상 지금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게 S&P 500 지수에서 배당 수익률을, 배당을 더한 거를 자기가 운영하는 벤치마크하고 비교를 항상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 수익률로 워런 버핏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단타보다는 좀 좋은 종목의 장타를 오랫동안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회계에서 1년 장기라고 하면 1년 이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채는 20년짜리를 장기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10년, 20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2, 3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혹은 1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가져가서 그 종목이 주는 배당도 받고, 그 종목이 내려가면 조금 더 사주고, 그 기업의 주총도 참석해보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 주주들이 성공한 게 셀트리온이었잖아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가면 얻을 수 있는 배당, 그리고 배당을 받아서 주식을 더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복리로 카운트가 되는 건데 버핏의 그 주식 투자 제일 많이 버신 분인데 95% 자산이 이 복리 효과에 의해서 60세 이후에 모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ETF에 묻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말씀으로만 드릴 텐데, 자, 기업의 이익의 증가에 따라서 기업이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가나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셀티온을 골랐어요. 근데 그 한 해 기업의 주가가 낮다고 해서 그 주가를 팔거나, 그렇죠? 또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장기간 안목을 보지 않고 다시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장시간 그래프예요. 그래서 조금 기업의 그 독과점 기업 혹은 글로벌 리딩할 수 있는 기업에 장기간 투자를 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존과 그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아마존이라는 종목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렇죠? SPY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S&P 500 지수 빨간 거 아래 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지금 뭐 1달러 왔다 갔다 했던 게 100배, 뭐 거의 지금 이게 로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났었죠.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빨간 게 매년 빠진 최대 폭이에요. 아마존이고요. 까만 거는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우지수가 연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찍은 거거든요. 아마존이 거의 지금 뭐 약 한 30년 동안 100배 이상 났지만 2000년도에는 IT 버블에 같이 올랐다가 한 해에 83%가 빠졌어요. 그렇죠? 100불짜리가 27불 된 거예요. 2000년도 미국의 IT 버블이 터졌을 때. 그 이후에도 73% 빠졌고, 그렇죠? 2008년에는 또 64%나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을 들고 있으면 100배 이상이 났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갖고 있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배거라고 해요. 배거가 아니라 배거라고 10배 이상 나는 종목을 10배거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투자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인터플렉스가 아니에요. 인텍플렉스. 계속해서 업황의 대장주로서 52주 신고가를 끌고 가고 있는, 시총이 1000억 조금 넘는 종목이지만 유심해서 보셔야 될 종목이어서 뽑아봤습니다. 인텍플렉스는 상장한 지가 2011년도 됐어요. 오랫동안 특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 회사는 2D 혹은 3D를 활용을 해서 검사를 해주는 장비예요. 지금 PBR 같은 경우 5.4배, PER이 209배로 지금 아직 시총이 작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를 뽑아왔는데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3D 인스펙션으로 굉장히 고밀도의 검사를 하고 있는 장비를 사진으로 찍어왔고요. 자, 작년에 아직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매출 증가함이 큰 경우에는 지금 감사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한 거 보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151%나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재작년에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했어요. 당연히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는데 그 규모가 굉장해요. 지금 매출이 4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10%가 넘어요. 50억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15% 정도의 영업
순영업이익률을 보이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자신 있게 재무제표를 좋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3월이기 때문에 1쿼터도 이미 지금 거의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1분기도 실적이 자신 있을 때 작년에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이익 많이 내면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손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작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익은 미루려고 하는데 1분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 후공검사인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반도체의 그 맨 밑에 들어가는 거를 외관 검사를 하거나 OLED 셀 그리고 파우치 타입이 뭐냐면 원통형이 아니라 쫙 들어가야 되는 파우치 타입이에요. 파우치 타입이 2차전지 셀도 검사 장비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 외관의 69% 매출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수출이 내수보다는 급증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텍플렉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면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